예, 이철영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다이아몬드 이철영입니다. 목요일 날 이렇게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며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과연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람을 좀 맞춰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여러분 정말 배고프시죠? 네,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제가 제가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한 45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1시 10분경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목은 아메이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몰라도 긴장이 되는데, 오늘 저기 바깥에서 준비하느라 저는 저 안에서 이제 좀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그랬는데, 바깥에서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자,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먼저 하고 싶은데요. 저희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데 취직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죠?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나름 괜찮은 학교에 들어가서 나름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부자가 안 되더라고, 이게.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3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지만 부자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외관이라고 하는 대구 좀 못 가서 있는 그런 시골에서 농부에, 가난한 농부는 아니었고, 부자 농부도 아니고, 뭐, 그저 그런 농부, 가정에, 태어나서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있으면 안 된다. 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야 넌 부자 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도심으로 보내줘서 제가 대구에 있는 학교를 나와서 1988년도에 이 당시 대우정권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우정권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권사였고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자신감 뿜뿜했었겠죠. 예, 예. 자신감 뿜뿜했고요. 나는 이제 부자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기대에 부응하듯이 회사에서 월급을 너무 많이 줬어요. 돌아서면 돈 주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부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1년 반이 지난 33년 동안 대우정권, 지금은 미래에셋정권으로 이제 합병이 돼서 미래에셋정권이 됐는데, 대우정권 33년 동안 음, 어, 근무하고 나와서 이 사진은 작년에 우리 파트너들이랑 뭐라 그래야 되지? 퇴임식이 아니고 그 전업식 아메이 전업한 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세스코 스폰서님까지 와서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저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백원숙 리더가 제 엔드 파트너고요. 그리고 이종욱 군이 제 큰아들이고요. 그리고 막내 지금 올해 졸업반이 우리 막내 아들 이렇게 아들 둘이 있는 가정에 아주 평범한 가정에 있습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그 연봉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나름대로 연봉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나름 나쁘지 않은 연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쭉 상승하면서 받았는데 아메이를 우리 사실은 배원석 리더가 대우정권을 다녔지만 1년 정도 다니다가 결혼하자마자 금방 간도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집에서 빨래하고 애만 키우고 그랬던 TV 드라마를 좋아했던 그런 아줌마, 아주 평범한
좀 평범한 아줌마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메를 알아듣고 5년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제 다이아몬드 되니까 제가 30여 년간 만드는 어떤 연봉을 그냥 따라잡아 버리더라고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작년도에 나와가지고 연봉은 뭐 얼마일 것 같아요? 한 푼도 안 나와요, 한 푼도. 아메 수익에서 앞으로 더 큰 수익을 낼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기대되는 아메 연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아메가 어떤 사람들은 빨리 돈이 안 되고 돈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아메만큼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아메만큼 이렇게 빠른 5년 6개월 만에 연봉 1억을 넘어가는 연봉 1억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일만 하든 가정일만 하든 주부가 5년 만에 연봉 1억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메만큼 빠른 일이 없다. 나는 돈이 빨리 되는 일이 없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코로나 팬데믹이 딱 2년 된 것 같아요. 지금 2년 이맘때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코로나가 확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내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월 달 첫 확진자가 나왔고 2월 달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년쯤 지났으면 그 당시에만 이 정도 지났으면 당연히 코로나는 정복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 전까지만 또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코로나 끝 안녕 할 줄 알았잖아. 근데 또 오늘 지금 벌써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강화되는 이걸 또 발표한대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죽을 상황이랍니다. 한번 영상이 있는데 한번 짧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 소리 안 나요? 한 시간 전부터 이 일대를 돌아봤는데요. 저녁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엔 3명, 소규모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지점들은 손님이 아예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곳에서 몇몇 상위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잠깐 손님이 늘었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손님이 사라졌다는 게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연말과 달리 올해는 이른바 연말 특수를 노릴 수 있지 않겠냐 기대했는데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이 일대 상권에서 연말 회식이 많았는데 취재팀이 방문했던 한 지점에서 회식들이 거의 다 취소됐다고 하고요.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장식을 사놓는데 쓸모가 없게 됐다. 이런 말을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내일 방역 강화 방침과 손실보상안을 발표한다고 한 데 대해서 무엇보다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아직 이전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가게도 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텼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좀 빨리 보상을 해줘야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자영업자 단체는 방역 패스와 영업 제한 철폐를 요구하면서 다음 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KBS 뉴스 김재수입니다.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나마 이제 버티고 이제 또 장사를 해볼 만하니까 다시 또 이래서 더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된 책들은 작년부터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모든 산업에서는 돈의 이동이 가속화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이렇게 극장에서 넷플릭스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화도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점포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다 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형에서 무형으로 돈이 이동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은 곧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가치가 이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방법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1900년도에 뉴욕 그 아비뉴 5번가의 어떤 그 사진인데요. 1900년도에는 대부분 마차, 그러니까 딱한 대만 보이는 길거리에서 딱 한 대가 자동차가 있어요. 나머지 다 마차예요.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차가 신기하다. 뭐이 신기한 정도로만 바라봤지 저게 내 마차를 대신할 거다,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차 관련되는 일, 뭐 말 안장이라든지 말굽이라든지 뭐 말바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10년, 딱 10년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차밖에 없어요. 똑같은 거리인데 차밖에 없어요. 마차는 한 대도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10년 전에 그 마차 관련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아마 굶어 죽을 거나 아마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되는 세상에서는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수입권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계속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일이, 알고 있는 일에서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 그죠? 자, 1900년대 10년인지 몰라도 이제는 10년도 안 걸릴 거라는 거죠. 네. 음. 그 시대에 그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식이 바뀐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농경사회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농경사회는 한 인류 역사상 한 3천 년 정도 이런 기간 동안에 농사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석탄과 전기기관이 이제 막 대량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이 그 산업혁명이 있을 때 그 기간이 300년. 그리고 정보지식사회라고 하는 그한 30년. 그리고 현재 4차 산업혁명인데 얼마나 또 다른 시대가 나타날지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무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1차 산업이든 1차 산업 때는 부자들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나 지주들인데 그들이 부자였고 대부분 사람들은 농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부자는 안 될지 몰라도 농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 있을 때는 이제는 노동자들, 이제 공장이나 직장 개념이 있으면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 돈을 벌었던 거고, 그들이 부자는 될 수 없었고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 지식 사회, 이때는 부자들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됐는데, 이때는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노동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로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인데 이제 전문직까지 이제 대체되는 그런 인공지능이 대체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 4차 여기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이때 4차 산업혁명의 부자들은 뭐냐면 회원이 있는 사람, 시스템 네트워크 있는 사람, 연결과 공유 플랫폼 시대. 결국은 뭐냐면 아까 내가 설명 좀 빠뜨렸는데, 어떻게 보면 2차 산업혁명 때 뭐 삼성이든 현대든 이제 이때 기회를 잘 잡아서 부자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3차 산업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그런 회사들이 부자가 됐고, 현재는 플랫폼 기업들, 뭐 카카오톡이나 뭐 배민이 됐던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민은 뭐냐면 어떤 식당과 이런 음식을 먹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런 앱을 있는 회사인데,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회사인데, 이게 기업의 가치가 10조나 된답니다. 10조. 결국은 뭐냐면 식당이나 소비자들을 위해 돈 버는 보다는 이 배달의 민족이 사실 굉장히 부를 키워 나갔던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 여러분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이 없는데
메시지만 쓰는 게 메시지가 주로 그 주가 아니고 카카오톡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그죠? 뭐 우리 카카오 택시, 카카오 데일리부터 해서 굉장히 카카오 뱅크도 있고 카카오 증권도 있고 굉장히 이제 문어발처럼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랑 우리 소비자들 연결시켜주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치를 얼마인지 아세요? 얘 가치 기업이 100조가 넘어간다고. 100조가. 이 카카오만 부자가 됐지, 뭐 생산하는 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는 안 됐던, 그러니까 먹고 사는 정도지.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아메이는, 이런, 생필품, 명품 생필품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건데, 아메이는 다른 카카오나 배민처럼 이렇게 중심에 플랫폼 기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메이는 생산자로 남고 이 플랫폼 쪽에 여기는 나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소비자들도 또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렇게 돼서 결국 내가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 누구나 모두가 플랫폼이 되는 그런 기가 막힌 회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우리가 일생의 어떤 이제 돈을 이제 보면 돈을 버는 시기, 돈을 버는 시기를 보면 부자가 되도록 우리는 돈을 벌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 25년을 준비해서 경제 활동을 한 40년 정도 하고 15년 정도만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때는 또 은행 이자가 굉장히 높았고 10% 이상이 은행 이자가 됐었거든요. 돈을 벌어서 저금을 하면 충분히 15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윗세대들은 노후 준비라는 말을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거 지금 나 보이는 이거보다 더 악화됐다 할 수 있는데 3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취직을 하면 20년 동안 경제 활동했는데 20년 동안 못 할 수도 있어요. 15년, 10년에서 15년이면 나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세가 아니라 40세에서 45세 되면은 전혀 퇴임이 돼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고 그다음 나머지 지금 100세가 그런데 120세 이상은 살 거거든요. 그 나머지 이 세월은 몇 년이죠? 80년. 근 80년 가까이를 뭘 내가 다른 일, 내가 직장,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직장을 얻었잖아요.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 된다. 8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구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까? 옛날에는 기간이 짧았고 지금 굉장히 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이 기간에 반드시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국이 될 것이다. 우리가 돈을 버는 구간을 우리가 사사분면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에 네 사사분면, 일사분면의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가 있고, 자영업자는 요 밑에 3, 4분면이 있고, 그 다음에 2, 4분면은 사업가, 그 다음에 4, 4분면은 투자가가 있는데 요 네 가지 방법 외에 돈 버는 돈을 벌 수 있는 분 계세요? 100%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내 구간에 다 돈을 버는 구간, 벌고 있다 그러면 이 내 구간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좌측에 있는 이 구간에서는 뭐냐면 어, 내 노동의 시간을 돈을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온다고. 그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그들이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어. 돈 한 푼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구간에 아무리 현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내 노동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 한 푼도 안 들어온다는 그 구간이고, 이사보면 사업가인데 이사보면은 뭐냐면 어, 시스템이 시스템이 돈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그 한 10년 가까이 식물인간에 있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보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식물인간이었다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보다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계속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사사분면 워렌 버핏처럼 돈을 투자해서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행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이런 거 왜 고민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사사분면을 지금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리고 여기 이 구간 우리가 이 1, 4분면과 2, 3, 4분면에 인구가 95%, 현재는 95%부터 99%란 말을 해요. 99%가 여기 사람들 다 몰려 있고 전체 부는 1%밖에 안 차지하는 1% 가지고 95%, 99%가 아웅다웅 사오니까 여기는 크기 물론 부자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 부자가 나올 수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2, 4분면과 4, 4분면에는 인구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체 부를 99% 가까이 되는 그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부자들이 다 모여 있. 부자라 하면은 2, 4분면과 4, 4분면이 아니면 꼭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4, 4분면이 아니고 시스템이라는 걸 아메이가 시스템 자산 소도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가가 돼보자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메를 모르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투자를 해야지. 내가 없는 돈으로 자꾸 투자하니까, 자꾸 까먹기만 하고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그 푼돈 넣어서 사실은 돈 벌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투자를 하려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음. 세상에 돈을 버는 일과 부를 쌓는 일이 있대요. 돈을 버는 일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어떻게 보면 내 노동의 시간과 노동력을 넣어서 돈을 버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시간이라든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일할 능력이 없으면 돈 한 푼도 못 번다. 맞죠? 부를 쌓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내가 이 시간이, 뭐 어떤 자산이 계속 돈을,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행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를 쌓아가는, 내가 자산을 만들어내면 그 자산이 부를 자꾸 쌓아가는, 그 부를 쌓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자산을 모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트렌드 코리아 2022 우리가 필독스잖아요. 다들 많은 책을 많이 읽고 있을 건데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여기서 머니러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네. 미국 옛날에 서부시 계절 시대에서 골드러시가 있었으면 한국에는 머니러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방면에, 그러니까 수입을 다양화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또 이거 워렌 버핏, 이거 우리 암에 와서도 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 책이 2022 트렌드 코리아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워렌 버핏이 이름만 했다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것이다. 이걸 이제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좀 더 내가 벌어야 된다,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적인 소득 외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득, 이 파이프라인 같은 소득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딱 아멘이잖아, 그죠? 네. 투잡에서 N잡으로. 그렇게 직장에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주말에는 배민 같은 이렇게 배달도 하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어떤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를 해서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그게 인코노미라고 해서 잉여 시간 또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부수입을 올리는 그런 일을 인코노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은 요즘 굉장히 이제 얘네들이 난리인데, MZ세대는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뿐만 그런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식, 부동산, 미술품도 이렇게 잘게 쪼개서 투자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음악 저작권 있잖아요. 그죠? 저작권을 내가 잘게 쪼개서 투자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에 젊은이들이 다 몰려들고 있다는. 어. 그 주식 투자 2020년도에 보면 주식 투자 20대가 지금 85.8%가 하고 신규 고객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고 있대요. 음.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음악 저작권, 뮤직하우라고 해서 이렇게 저작권을 받아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하면 저작권료를 이제 배당천을 받겠죠. 그렇게 받기도 하고 내가 이 저작권을 사는 이거를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치가 올라가면 그런 거죠.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이거 얘 누군지 아세요? 나는 자기를 모르겠던데 무슨 이 가수가 그 롤린인가 그 노래로 그 음악이 장장 4,630%의 이익을 했대요. 어마어마한 이 저작권을 이게 대박이 나는 저기 음악인가 봐요. 난 전혀 몰랐는데 말이야. 누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4,000% 누군가 먹었을까요? 이제 중간중간 다 4,000% 먹은 사람 사실 없을 거라 중간중간 팔았다 샀다 했기 때문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돈을 벌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작권료를 내가 계속 받아먹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뒤에 나오나? 어떤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배당 주식을 통해서 내가 주식을 사서 주식 값이 올라서 그걸 제가 벌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엄청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하는 금액이 그 뭐라 그러죠? 투자하는 금액이 커야 수익도 만약에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짜투리 돈으로 투자해서는 사실은 돈 벌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는 유대열 이 사람이 이자만으로 살아야 진짜 부자다 이런 말 했대요. 그래서 어떤 보면 양보다는 어떤 지속적인 수익 그러니까 정말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을 꿈꾸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큰 돈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하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 특히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이게 지금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그 부동산 시세가 올라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월세로 따박따박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배당 주식 사서 배당금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정말 투자에는 정말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그죠? 리스크가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변동성이 존재하고 인간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돈을 잃어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가면서 어떤 배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많은 돈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규칙, 주식 투자하는데 첫 번째 규칙이 뭐냐? 절대 잃지 마라. 누군 읽고 싶어 이러고요. 절대 잊지 말해. 두 번째 뭐 같아요, 여러분? 댓글 달아주면 이제 시간 없는 관계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규칙 절대 잊지 말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뭐 투자 금액을 그냥 절대로 잃지 마라. 그럼 이런 절대 잃지 않게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절대 잃지 않게 투자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괜찮은 종목을 이제 투자를 해서 그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잃잖아요. 주가가 줄렁거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윳돈. 내가 떠내 돈 빌린다. 연끌 돈이 아니라 내 여윳돈. 없어도 그만인 돈이 없겠지만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없어도 그만인 돈이 있다고. 그런 돈을 투자해서 그런 돈을 계속 투자하다 보면 계속 그 돈이 돈을 낳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불어나게 되죠. 워렌 버핏은 유명한 거는 이 사람은 주식 안 팔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죠? 안 팔아. 그래서 부자 된 거예요. 안 팔아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팔려고 그러잖아. 자꾸 시세를 쳐다보면서. 네. 근데 노리스크, 노리스크의 현금 흐름이 있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그거예요. 그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두둥 무자본으로 할 수 있어요. 무자본으로. 부업도 가능하대. 내가 하는 일 때려치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업으로도 가능하대요. 그런 사업도 있나? 근데 이게 제대로 내가 만들어 놓으면 매달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같이 소득이 나온대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더 대박인 거. 근데 그 상속이 된대 또.
여러분, 그게 또 상속세도 안 준대. 어. 그리고 여행도 막 보내준대요. 어? 그리고 평생 막 뭔가 뼈 빠지도록, 뼈 빠지게 평생 일해야 그래 되는 게 아니라 2년에서 5년 집중하면 그 일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정말 부자 된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살려고 평생 일해도 안 되잖아. 그죠? 근데 2년에서 5년 집중하면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 같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래? 내가 지금 뭐 어지러워요, 지금. 내가 소리쳐서. 여러분, 정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알아나 봐야지 않겠어요? 정말 알아나 봐야죠. 안 하더라도 알아나 보고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알아나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어,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3년을 가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30년을 가고 좋은 철학을 가진 회사는 300년을 간다. 아메이가 이런 회사가 좋은 철학을 가진 회사라서 300년 아니라 1000년 아마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건재하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는 정말 우리가 아메이 열심히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 회사가 홀라당 망하거나 홀라당 한국에서 떠나버리면 미국 따라가실 거예요. 미국 회사는 미국 따라가실 거예요, 여러분. 안 되잖아. 우리는 한국에 살아야 되잖아. 그죠? 메리케이라는 이 회사가 자기 돈 좀 안 된다고 출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감사하대 마지막에는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출수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 메리케이 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 사업을 펼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생 고생만 하고 그죠? 망해버렸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최근에 에이본이라는 회사가 2013년도에 제가 아메하고 있을 때였어요. 2013년도에 에이본 코리아가 에이본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그 미국 전 세계의 다단계 그 매출 면에서 이게 1등도 했던 회사였어요. 아메를 앞에 있었던 회사였었어요. 이런 회사도 한국에서 장사 안 된다고 떠나버렸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럼 아메이는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메이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서 말레이시아 나라 1976년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진출했는데 뭐 시기를 잘못 짚었는지 몰라도 19년 동안 연속적으로 적자를 냈대요. 그런데 아메이는 성공을 꿈꾸는 ABO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절대로 출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19년 동안 적자 남에도 불구하고 버텼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말레이시아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아메이가 적자 났다고 해서 한 5년 정도 버티고 있다가 출소했어. 그러면 5년 정도 있다가 출소하더라도 사람들 말을 안 할 거야, 아마. 그죠? 근데 출소했어. 그러면 지금같이 말레이시아에서 아메이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나오지 한 명도 안 나왔겠죠. 아메가 이런 회사라는 거죠. 아메는 미시간주 에이다에 이런 실제 존재하는 이런 공장이 있고요. 꿀떡도 없는 제조 회사를 하는데 불구하고 꿀떡도 없는 이런 회사가 이런 실제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생필품 만드는 회사인데 꿀떡이 겁나게 많고 연기도 겁나게 나고 여기 주변에 아마 공기는 굉장히 나쁠 것 같고 동네 주민 항의는 굉장히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뭐 별거 아닌 회사가 아니라 이 엄청난 제품을 내는 회사의 공장이래요. 아메이는 1959년 리치 디버스와 제이 벤 앤델이 창업을 해서 세 가지 제품으로 창업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정하겠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정하겠다고 약속한 그런 회사고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 국가에 진출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0여 개 나라의 모든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법도 어기는 법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91년도에 진출했고요. 그래서 450여 가지의 제품을 직접 생산했고 200여 가지의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했고 그리고 100% 만족 보증제도 3개월 안으로 제품을 반 이상 쓰지 않았으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뭐 반품을 해준다 현금으로. 거고요. 2,100여 명의 직원이 있고 1,000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있고 1,200여 가지의 지금 이상의 국제 특허를 신청했거나 획득하고 있는 그런 진짜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R&D 투자의 전체 매출의 10%를 투자하는데 삼성전자도 사실은 8% 정도, 7, 8%밖에 안 하는데 생필품 만드는 회사가 매출에서 10% 투자한다는 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메 경영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지금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분 누구죠?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이분이 이제 활동한 4년 동안 내내 미국의 교육부 장관을 했는 우리 창업자의 맏며느리이십니다. 그리고요 미성공 회의소의 의장이 이분 스티브 엔델 회장도 했고 이분의 아버지인 제이벤 엔델도 했거든요. 이분은 두 번이나 했고 제이벤 엔델 한 번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미성공 회의소가 사실은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 미국 경제 대통령을 하면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메이 회장을 갖다가 세 번이나 앉혔다는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아메이라는 회사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rlando 매직 팀이 지금 계속 치고만 있는 팀이지만 어쨌거나 우리 농구단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런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86년 이상 되는 건강기능식품 뉴트리라이트,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은 사실은 도핑 테스트 때문에 아무거나 못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식품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는 식품으로 후원하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받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네. 전 세계 판매 1위. 네. 아티스트리. 너무 세상의 모든 녀석은 하나 예술 작품이라는 모토로 하는 아티스트리. 그리고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이거는 태국의 홍수로 어떤 도시가 잠겨 있을 때 식수로, 그러니까 이 오염된 물을 바로 정화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정수기이기도 합니다. 네. 네. 공기청정기. 이또 일입니다. 왜 일일까요?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인정을 뒤에 높아진 신뢰도 이렇게 하면서 영국 알레르기 재단 19가지 모든 항목에 인정받았고 그 유럽 알레르기 재단에서도 인정받았고 그 품질 보장도 5년이나 합니다. 5년이나. 그래서 머리카락 크기 정도의 를 걸러주는데 0.0024 이게 어느 정도 이거 감이 안 오잖아, 그죠? 어, 우리가 시중에 헤파 필터가 이 정도 크기를 걸러준다 그러면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이 정도 크기를 걸러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필터 총정적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정말 모든 나라에 뭐 센물 단물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한국산 세탁기와 한국산 세제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까지 테스트하는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과연 여기에 이거는 이제 우리 스폰서님이 미국 갔을 때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 보면은 비트도 있고 뭐 퍼펙트 비트도 있고 일본 세제도 있고 여기에 이 세탁기도 LG 세탁기고요. 이렇게 각 나라의 어떤 세제를 직접 테스트해보는 그런 별거 다 테스트해보는 그런 회사입니다. 원포원 제품. 제품은 너무 좋으나 판로가 시원찮아서 아메이에 런칭해서 판매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빅히트 제품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요즘에 장바구니를 많이 하려고 있는 제품들이 여기에 대부분 많이 있죠. 네. 아메이는 어떻게 보면은 생필품을 구매처를 바꾸는 그런 일인데 이런 데서 구매하던 것 같다가 헬스, 웰리스, 프리미엄 친환경 생필품을 판매하는 아메이로 그런 구매처를 바꾸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마트에서 커리로 만약에 내가 구매처를 바꾼다 그러면 거기에 리스크는 뭘까요? 제품의 품질이겠죠. 그죠? 제품의 품질이 커리로 바꿨는데 나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아메이로 만약에 이 생필 바꿨다 그러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날 일이 전혀 없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장바구니로 사실은 일하면은
어떤 이런 마트보다 한 150배 가까이 되는 포인트를 더 준다. 정말 해볼 만하잖아요. 그죠? 굳이. 그래서 내가 제품 써보고 너무 좋으면 누구한테 알려고 나의 그 네트워크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을 알려주게 되면 캐시백도 들어오고 환불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되고 캐시백도 이제 훨씬 커지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누구한테 알렸고 그 사람들도 누구한테 알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노 리스크라고. 왜? 100% 만족 보존제도가 그 사람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도 누구한테 전한다고 해서 뭔가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거기에 따른 항의라든지 그걸 갖다가 모든 걸 다 받아준다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리스크가 없다. 자, 이제 배당금 이제 주식에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배당금이라는 현금으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어찌 보면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서 이 잉여금 일부를 기업의 주주들한테 지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저 그런 뭐냐면 이익이 없으면 안 준다는 거죠. 배당금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리스크죠, 그죠? 그 회사가 이익을 못 남기면 리스크가 이익이 못 내기 때문에 이익 안 준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아메이 캐시백은 뭐냐면 아메이가 적자 나면은 우리 캐시백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관계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메이가 적자 나들어요. 캐시백 줘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매출에 하나도 안 팔았으면 안 나오겠지. 그죠? 하나도 안 팔았으면 안 나오는데 매출의 3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캐시백을 돌려주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어요. 나만 물건을 팔았으면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일 없다고. 리스크가 없다고. 이것도. 그리고 누구한테 나눠주냐? 소비자들을. 어떻게? 기여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매출 올렸는지, 유통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에 따라 분배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그러면 35%그 금액을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유통의 과정을 봐야 되는데 생산자가 소비자가 까지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유통이라 하는데 생산자는 200원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1,000원에 이제 판매된다 그러면 중간 과정에 800원이라는 돈이 날라가잖아요. 근데 이 800원이라는 돈이 제품의 품질이 하나도 0.0001도 관여를 안 하는데 나는 이 돈을 지불해야 돼. 그죠? 그렇지만 공장에 내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을 들어서 내가 사게 되죠.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똘똘해서 이걸 갖다가 어떤 대형 할인마트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700원을 줘요. 싸게. 그리고 생산자는 200원 하고 광고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광고를 안 하면 그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제품인지 소비자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질병이 전달되면 사람들은 일로 몰려들 거라. 왜냐하면 싸니까. 내한테 유리하니까 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지금도 이 전통시장은 유통시장이 있지만 대부분 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대형 할인마트로 가면은 많은 물건 사야 되고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인터넷 쇼핑몰로 하면은 택배가 돼서 이제 많이 이제 똑같이 200원에 700원 전달되는데 이게 편리하니까 내가 집에서 주문하면은 내일 아침에 딱 배달 오니까 너무 좋거든. 너무 편하거든요. 굳이 차 몰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죄송하지만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달려볼게요. 그럼 아메이는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해외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데 400원에 그 물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산 단가 원가를 높이면 당연히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원가를 배로 올리면 이 품질은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품질을 높여서 회원들한테 700원 주고 남아 있는 이 30% 광고 없고 중간 유통 없이 35% 정도 금액을 소비자 몫으로 모았다가 그걸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비여도에 따라서 골고루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냐면 여기 이제 스폰서가 있고 여기 PB와 BB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오신 분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PB와 BB가 똑같다고 가정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는 나를 아미를 소개해준 사람이 스폰서를 하고요. 내가 스폰서가 물건을 스폰 괜찮아서 나한테 소개해줬어요. 여러분을 소개해서 여러분도 물건 써서 괜찮아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20만 점씩
각각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하고, 죄송해요, 물좀 마시겠다. 20만 원을 꼭 써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닌데, 계산상 수익 구조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20만 써야 3%를 주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20만이 썼다 그러면 전체 S로부터 스폰서로부터 그룹은 80만 PB를 쓰게 돼서 80만 PB는 6% 4만 8천 원. 4만 8천 원을 S가 다 가져가면 이게 피라미드잖아요. 그죠? 아메이는 독특하게 내가 가지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남는 걸 내가 가져와요. 그래서 U는 뭐냐면 60만 PB고 60만 PB는 6% 3만 6천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나는 S는 스폰서는 4만 8천에서 3만 6천을 뺀 12,000원을 가지고 가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U는 3만 6천을 다 가져가도 안 되잖아요. 그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각각 20만 비 썼기 때문에 6천을 나눠주고 12,000원을 뺀 나머지 3만 6천에서 12,000원을 빼고 여기 있네요. 12,000원 빼면 2만 4천이 남죠. 2만 4천원을 이 사람이 여러분 U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A, B는 당연히 20만 ppb밖에 안 쓰고 무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6천원씩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S는 나보다 먼저 시작했고 매출도 훨씬 많은데 불구하고 내가 2만 4천원으로 배가 더 많잖아요. 그죠? 아메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거든. 나는 스폰서는 물건 20만 PB 쓰고 한 사람한테 알려줬지만 나는 똑같이 20만 PB 썼고 두 사람한테 알렸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A나 B는 자기만 쓰기만 했지 아무한테도 안 알렸기 때문에 이 6천원씩 가져가는 거죠. 이 사람도 또 누군가 알리면 똑같이 금액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역전이 가능하는, 다단계는 절대 역전이 가능하지 않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미 마케팅은 역전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배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이게 레그가 또 확장이 돼서 이렇게 내 가족 레그를 한 400만 PB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친구가 300만 PB 할 수 있고, 내 동료 뭐 이렇게 하면은 1000만 PB가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도 안 썼다는 가정하에 이 1000만 PB가 돼도 내가 SP라는 걸 됩니다. 이러면 월 소득이 한 150에서 200만 PB 정도, 20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이게 이제 이걸 12번 계속하면, 3번 계속하면 GP고요. GP인데, 소득은 비슷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6번, 1년 6번 하면 PT고, PT인데, 6회 하면, 3회는 연속으로 해야 되지만, 연봉으로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이때부터 정식 사업가로서 PT가 되면 정식 사업가로서 상속이 되고, 해외여행을 갈 자격을 줍니다. 여행 점수가 된다 그러면.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 빌드, 이거 아시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9% 9339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좀 더 확장돼서, 내가 15% 되고, 6%를 파트너를 만들어내면 브론즈 빌드라 해서 30% 캐시백 업을 해준다는 거. 이때 되면, 보너스가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게, 수입이 이제 이 사람들 A와 B가 계속 이제 이 사람도 빌드를 만들어내면 내가 1,000만이 돼서 이게 12달 지속하면 파운드 PT가 되고, 파운드 PT 되면 이 정도 5천만에서 7천만 원 가까이 해외 여행 자격도 당연히 되고 그렇게 되고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A라는 사람도 파운드 PT가 될 수 있잖아요. 나처럼 파운드 PT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A, B, C가 이렇게 똑같이 파운드 PT가 되면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연봉으로 따지면 한 1억 원까지 되면 되고, 우리가 그렇게 꿈이 그리던 지중해 크루즈를 갈 수 있는 자격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PT를 2명을 만들어내면 사파이어고요. 3명을 만들어내면 에메랄드고요. 이런 6명을 만들어내면 다이아몬드고, 이렇게 핀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핀들은 브론즈 핀부터 시작해서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스더까지 굉장히 이것도 더 이상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핀들이 다양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아메이는 불만족하면 반품하면 되고요. 만족하면 꾸준히 소비하면 되고,
나는 누구한테 가까운 사람 알릴래. 그럼 스몰 비즈니스 하면 되고요. 나는 정말 사업가로 내가 인생을 바꿔보겠다 그러면 방법을 배우면서 알리기 시작하면 되는 일입니다. 소비가 지출이 되지 않고 소비가 소득이 돼서 사업이까지 되는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암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3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은퇴금으로 차도 샀고요. 집도 이렇게 이쁘게 잘 꾸며놓고 잘 살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머니 리치,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한 야매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당장 6분씩이나 오버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